안녕하세요. 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인컴의 5배가 나온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3.5배에서 많은 예외 사항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 4.5배까지 나오는 현재 상황이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인컴의 5배까지 모기지가 나온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는 20%, 빚은 전혀 없고요. 싱글 패밀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마켓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BC나 온타리오 마켓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가 다른 주에 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불리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내 인컴이 제가 1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불이고 내가 최대 맥스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은 50만 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0만 불 그 이상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 10만 불 연봉에서 50만 불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인컴으로 부동산을 2개, 3개씩 불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하나 구매해봤다고 해볼게요. 모기지가 총 50만 불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만 불짜리 모기지를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기지는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집이 있기 때문에 50만 불에 대한 이 모기지를 전부 다 썼어요. 내가 나올 수 있는 이 그릇은 이만큼인데 이미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쵸? 물을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승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런데 여기에 렌탈 인컴이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렌탈 인컴이 추가가 되면은 모기지를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주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딜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만 불짜리 모기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먼트가 지금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 페이먼트가 많이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모기지 페이먼트가 2,000불이에요. 50만 불짜리 모기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2,000불을 상쇄시키기 위한 렌탈 인컴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자, 보수적으로 봤을 때 2배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기지 내시는 금액이 2,000불, 그리고 렌탈 수익이 4,000불이라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모기지를 없는 걸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기지 내시는 금액이 2,000불이고, 그리고 렌탈 수익이 4,000불이면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총 금액은 얼마였죠? 50만 불이었는데 그 50만 불에 대한 룸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운 페이먼트만 있으시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행에서도 1금융권 쪽에서는 최대로 하실 수 있는 이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개 정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8개, 10개까지도 진행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금융권에서는 많은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딜이 잘 떨어진다고 하면은 계속 풀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물어보시겠죠. 이런 딜 나오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이런 딜을 찾는 것은 본인 역량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고, 리얼터도 이렇게 투자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일을 하셔야 되고, 모기지 브로커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부동산을 불릴 플랜을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해보았거나 실제로 많이 도와줬거나, 이러한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정된 인컴으로 모기지를 많이 불리실 수 있다.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1금융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집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고쳐서 리파이낸스를 하고 집에 대한 밸류를 올리는 거죠. 올리고 렌탈을 줘서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솔루션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first time home buyer 기준으로 해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코멘트로 남겨주시고 모기지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